안녕하세요. 유튜브 강디모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영호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이라는 곳이에요. 어랑 어대진은 바다를 캐고 살았기 때문에 어랑 어대진 본토인들한테는 괜찮았어요. 옆에 이제 다른 타 국내 사람들이 바빴죠. 나는 이제 어랑 어대진에 태어나긴 했는데 거기서 인민학교 아마 2학년까지 다녔을 거예요. 내가 다니고, 왜 그렇게 다녔냐면 저희 아버님이 어대진에 사시다가 이제 하성군 용반이라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가 탄광 지역이었어요. 나는 이제 그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왜냐면은 이제 가정의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저 때는 북한에서 남자애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아버지가 키우게 돼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이게 남한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남한은 이제 재산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애를 낳는데, 북한은 그때 당시는 그래 남아주의 선호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남자는 아빠가 키워야 된다. 그래야 뭐 남자답다. 뭐 이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한테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90년도였기 때문에 초반이었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전이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사 갔을 때는. 엄마 따라갔으면 좀 엄마 따라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빠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2살에 이제 아빠 엄마가 이혼을 했고, 이제 5살에 새엄마를 이제 들어오게 돼요. 새엄마가 들어올 때 이제 3살 난 동생을 데려왔어요. 그 친구는 성 김가고 나는 배씨고, 참 그래가지고 때 아닌 이제 그런 걸 겪게 되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하성군 용반이라는 데로 이사 가게 됐어요. 네. 그 용반에 가면, 용반은 탄광 지역이에요. 이게 좀 작은 탄광인데, 북한에서 탄광 지역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는. 네. 첫째, 교도소 출신자들.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 갔다가 추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가고 두 번째는 군대 제대군들. 제대군이. 무리 배치 받았으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 많이 왔었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고, 북한 말로 노동자였으니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생활을 시작했죠, 우리도. 제가 아마 그 아버지한테 갔을 때가 아마 8살이었나 싶을 거예요. 새엄마가 들어와서 동생 둘을 더 낳았어요. 그러다 아마 제가 형제가 4형제가 됐고, 아빠 엄마가 6명이 대식솔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집을 내줘야 되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그 탄광 합숙 그 생들이 살던 그 방을 하나 내가지고 지금 거기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뭐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게 있어요? 형제들 많은 것도 문제였고, 그럼 나는 나만 독자시하고 봤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집에 오니까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할머니가 밥을 할 때 항상 할아버지 밥을 푼 다음에 내 밥을 퍼요. 그럼 난 항상 할아버지 같이 하얀 밥을 먹고, 어릴 때는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노랑 옥수수 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나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완전 이게 판도가 바뀌니까 그 심술이 나고 화가 나고, 다시 할머니한테 가겠다 이런 때를 썼다가 얻어맞고.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근데 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8살. 8살 때, 지금 이게 8살 때 일인 거예요, 지금 이게. 7살, 8살? 요때 됐죠,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오잖아요. 95년, 96년.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탄광이라는 것이 고난의 행군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었죠. 제 기억에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은 태영군이었는데 딸 이름이 태옥희, 태옥주. 엄마 이름은 몰라요. 우리 마을에 살았었는데, 한 번은 너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북한에 인민반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리고 딱 열었는데 악취 냄새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굶어 죽은 거죠. 굶어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북한에는 뭐. 저는 또 그때 당시는 그런 시기에 나는 이제 9살에 기차를 타고 나와서 이렇게 전국구를 돌아다니는 애였기 때문에 9살 때 이제 엄마한테 엄청 맞게 돼요, 제가. 그 맞은 게 너무 화가 타딱 지나가지고, 우리 학교를 가는 길에 기찻길이어서 기차를 본 거예요, 내가. 저 기차를 타고 아무 데나, 그때는 뭐 목적이 없죠. 어떻게 탔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게 사실 내가 이제 집을 나오게 된 첫 동기가 되는데, 94년도 이전 이후로 이제 이게 꽃제비들의 삶을 바뀌어요, 이게. 94년도 이전에는 북한 꽃제비들이 많아요. 그때도 많았어요. 북한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많았는데, 여태 꽃제비들 어떤 애들이었냐면, 다 가정불화였어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난 행군 이후부터는 이제 몽땅 이제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때는 뭐, 대가족이 꽃제비였죠. 뭐 그렇게 따지고. 뭐 북한 전역은 아니더라도. 전역은 아니더라도. 100% 정말.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나오는 순간 뭐. 그렇죠. 꽃제비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뭐, 그럼 집을 나와서 몇 년 정도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집을 나오면 학교에서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떠들어다 또 잡혀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내 삶은 순객지 생활이었죠. 왜 어느 데 안착에 살아봤던 적은 없어요. 그럼 그때 집을 나왔던 나이가 그러면 9살? 9살, 1900, 아마 내가 90년도 초반이었을 거예요. 보통 어린 나이에 집을 나오게 되면 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이 겨울이 되면 또 이 보호받아야 될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결해요? 처음에는 나와가지고 얻어도 못 먹었어요. 쫄라가지고 뭐 얻어먹는 방법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한 3일을 한번 굶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굶고 나니까 배고파서 더 이제 먹겠는데, 그 다음에 땅바닥을 보니까 먹을 게 이제 좀 있더라고. 그래도 그때 당시 그래서 그걸 주워 먹었죠. 주워 먹고 비려 먹어야 되는데, 이게 비려 먹자니까 이게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주워 먹는 거는 자존심 걸리는 문제는 아닌데, 그렇지. 비려 먹는 건 자존심 구기는 문제니까. 그렇죠. 이건 쉬운 거 아니죠. 비려 먹자, 주워 먹는 건 눈치만 보다 사실 아무 문제가 딱 주워 먹으면 되는데, 이게. 북한분들은,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북한의 입장이 아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쭉 굶고, 그러면 보통 길 지나면 무라도 있으면 막 빼먹을 수 있거든요. 북한에서 늘 그렇게 사는 일상인데, 그래서 뭐 주워 먹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빌어먹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 이 꽃제비다 보니까 애들끼리 같이 이렇게 다니게 된 거예요. 어쩌면 또 니들 부모 없고 나도 부모 없이 같이 도는데, 그 애들이 빌어먹으니까 나도 같이 빌어먹게 되는데요. 빌어먹고 하다가 뭐 훔쳐도 먹고 하다가 이제 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를 인해서 내가 소매치기를 배우게 됐죠. 이제 그런 생활들이 연속이었죠. 나는 소매치기 하면서 살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고향이 북한이니까 당연히 추억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추억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제일 좀 짜릿했던 게,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 도둑질한데 뭐 이렇게 짜릿해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은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 시대였어요. 옛날에 북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적이 잠을 재운다는 말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농사꾼들이 농사를 하고 하면 좀 낮에 낮잠을 자요. 어렸으니까 막 밖에서 망을 봤는데, 군대들이 쫙 자는 사람 배를 타고 들어서 TV를 싹 이렇게 드러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신 같은지 주위들은 하나도 모르고 자요. 그래가지고 나는 망고하다가, 그래도 아직까지 어렸으니까 좀 떨리죠. 나 같은 경우에는 걔라도 죽게 되면 걔하고 눈 마주치다가 뭐 겁이 막 이럴 텐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일 좀 짜릿했죠. 007 작전. 007 작전은 짜릿했던 거 아닌가. 뭐 TV로 나오면 두고 이제 뛰니까, 여튼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된다는 면목하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참 얼마나 깊은 건지, 이걸 겪어 안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런 말들이. 왜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왜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이렇게 행해 와야 되는지라는 조건들이,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 가족계, 친족계, 친구들 그냥 픽픽 영양실조로 쓰려져 나갔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어쩌면 영웅이 그렇죠. 지금에 돌아와서 어쩌면 우리 과거를 얘기할 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니까. 그렇죠. 사형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 어떻게 지금 다
어디에 있나요? 고난의 행군 들어오면 우리 집이 파탄이 돼요. 파탄이 된다는 개념은 어떤 게 배업을 주던 데서 배업 시스템이 끊기니까 우리 집은 오직 노동자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배업을 안정해서 타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갈라지고 제가 그 시기에 95년도, 6년도였다 제가 학원을 가게 돼요. 나는 학원생이었고 학원을 갔는데 갔다가 방학에 집에 와 보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말 자체가 집이 없어지고 아버지 혼자 이제 학습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 알아본 그때도 학원에 있을 때는 내가 이제 집을 안 다닌 건 아니었어요. 도망쳐서 학원 생활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는 집에 가는데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내 동생이 남자였는데 그 북한에서 그 장티푸스 걸려서 죽었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죽고 그 위에 여자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나하고 역전해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배우 동생 이름이 영희였는데 내가 이제 배영어다 보니까 영희가 10살인가 9살 나던 애가 나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난 애기 때문에 난 이미 좀 중학생이었고 그래 헤어졌죠. 헤어지고 그 이후부터 아무도 소식 몰라요. 지금까지도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세터민들 신청에다가 사이트를 올려놨어요. 이름을 좀 해가지고 혹시라도 본다면 오빠 드리려고 좀 해봤는데 왜냐면은 걔가 내한테는 제일 가슴 아픈 동생이에요. 그 막내는 이제 아빠가 키우다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셋째는 죽었다고는 나와 있는 학교에서는 죽었다고라고 하는데 아직 내한테는 아직 죽은 동생이 아닌 거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둘째는 제 엄마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고 그 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번 봤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저 셋째가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 이제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하다 보니까 그 뭐로 이제 친엄마에서 난 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내한테는 혈육인데 제일 안타까웠던 게 걔들이 죽고 없어졌다는 거에 대한 그리고 셋째를 내가 그때 역전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 후회가 죄책감이 지금도 이렇게 있을 줄 알았다면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아버님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탄강에서 일하다가 이게 그 강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게 뭐랄까 강차가 서버린 거예요. 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침목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그때 몇 명이 죽었는데 몰살 당했죠. 아버지도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그 지역을 이제 안 밟았죠. 왜냐하면 아픈 기억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아이고 거의 뭐 고난의 행군 기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없기를 참 바랬었는데 내한테는 그게 잘 안 되네.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 그래도 이제 탈구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학원 생활을 하면서 학원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때 학원에서 한 해에 막 70명씩 애들이 굶어 죽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하면 어떤 학원? 북한에는 학원이 3개 부류의 학원들이 있어요. 첫째는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유산의 학원, 남포 유산의 학원. 이거는 최고의 엘리트급이고 두 번째 초등학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양가 부모들 없는 애들만 가는 학원. 세 번째는 계모 학원이 있어요. 한부모 학원이. 우리는 한부모 대상. 나는 새엄마가 입은 어머니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에서 너무 도망치니까 나를 여기를 보낸 거예요. 정성에 있었어요. 정성 학원이라면 아마 정성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죠. 정성 학원에 이제 가게 됐어요. 내가 가는데 내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나 여태 그때 갔는데 국수죽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국수죽 주는가 보다 했죠. 우리 중학교 때는 수업이 6수업이었어요. 오전에 4수업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2수업하고. 근데 오전에 6수업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이는 호미 아니면 삽 아니면 꽃게 두고 좀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때 몇 살? 12살? 13살? 이었겠죠 나는. 공부를 안 시키고. 공부는 학원에서 공부라는 거는 그냥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라는 것 뿐이고 인민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6학년까지 그 학원이 있거든요. 뭐 반이 2개 반, 1개 반씩 있는데 차에 기름이 없으니까 목탄자를 써요. 목탄 주제를 떼면서 가는 차. 그렇죠. 신흥지로. 맞아요. 순위58 신흥지로. 그게 거의 한 40, 50년 되지 않았나요? 차가? 그렇죠. 야, 지금은 이제 그 재료가 뭐냐면은 참나무 아니면
옥수수 송치예요. 아. 참나무에다 가스가 나오고 옥수수 송치도 불을 떼면 파란 가스 들어요. 이걸 하는데 학원에서 그 참나무를 말리고 옥수수를 가을에서 다 하고 이제 지붕에다 말려서 떼야 이렇게 가스가 발생해서 차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그 옥수수 송치를 다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그 내려가지고 담아가지고 달구지 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는가 보다 했는데 오전에 나갔던 달구지가 저녁에 들어와요. 근데 까만 포도에다 뭐 가득 실어오는 거예요. 저기 무슨 게 들어왔네 했는데 딱 봤더니 식량 창고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죽을 주는데 뭐 새까만 죽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때 요만한 하얀 덩어리들이 몇 개가 보이고 그게 1인씩 이렇게 된 거예요. 대형 식량을 애들 먹여라 했는데 그 대형 식량이 옥수수 송치를 갈아가지고 그 10kg에 북한에는 군이 아니잖아요. 10kg에 밀가루 500g 비율로 섞어서 그럼 거의 뭐 짐승도 안 먹는. 그걸로 짐승 먹겠어요 그걸. 그거 먹는데 그게 먹고 먹을 게 뭐예요? 깔깔하죠. 아무리 무슨 가루 냈다 해도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 그거? 변비 그냥 힘들어 막 땀 흘리면. 그거 보고 일 시킨 누가 일하겠어요 그거. 그 해에 학원에서 어린애들 허약 걸려가지고 무대기로 죽음을 잡은 거예요. 그 한 해 학원 애들이 70명에서 80명 정도 죽어나가는데 그 어떻게 아냐 우리가 숫자까지. 학원은 침대예요. 침대에 100%를 씌운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어린애들이 죽으면 묘를 안 씌워줘요. 그렇죠. 그 100%에다 말아가지고 죽어서 이렇게 파묻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가 없어진 개수만큼 애들이 죽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계산 알았던 거예요. 참 아직도 나는 그때 그 애들이 다는 기억을 하나 못하지만 그 몇 명의 애들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약간 그 최근에가 내가 불면증을 좀 앓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생각나서 그런가 봐요. 여튼 그래서 70명에서 80명 정도 애를 주고 그런 식의 내가 집 학원에 있었는데 나는 못 살겠더라고. 뛰쳐나와서 이제 막 뭐 소매치기 생활하고 하다가 어떻게 이제 남양까지 오게 됐어요. 이게 재밌는 게 남양의 꽃제비가 내전에 먼저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애를 장마당에서 세금 받는 아줌마가 데려다 키웠어요. 그 입양이죠? 입양이죠. 한국말로 말하는 입양? 나가 두 번째 꽃제비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소매치기 하려고 사실 시장 갔는데 분위기상 소매치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봐왔던 정진이 이때는 막 굶어 죽고 근데 남양에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래 했더니 중국과 가깝다 보니까 중국하고 밀무역이라도 먹고 사는 지역인 거예요. 사람 손님만 쳐도 외가리라고. 그럼요. 외가리를 쳐도. 남양에 도착하고 1년 후인가부터 이제 외가리들이 싹 쓸어가지고 막 들어왔고 98년대에 있었어요. 6개월. 남양도 시장이 안 커요. 작고하고 그 남양역전에서 앞에는 이제 그 중국하고는 세관이 있었고 옆으로 좌측으로 가면 이제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남양에 제가 이어꽃제비가 된 거예요, 내가. 근데 그때는 남양 사람들 참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계속 뭘 사줬어요. 제일 희귀했던 건 이제 중국 아줌마들이죠. 난 중상 못 봤으니까 그때는 그 해바라기 한 컵에 10원이었는데 나는 그 10원이면 음식을 싸먹는데 그 아줌마들은 해바라기 씨를 먹는 거예요. 와, 그들은 얼마나 아깝던지. 지금 보면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커피 마시는 사람들처럼. 그쵸. 어떤 그래가지고 남양에서 내가 한 1년인가 있다가 그때 나한테 친구들이 3명 있었어요. 3명에서 그 이제 남양 뚝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남양이 뚝이 있는데 뚝에 3명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중국을 바라보는데 야, 중국이 너무 이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3명이 앉아있다가 야, 우리 저 중국 가볼까? 갈까? 그럼 가자. 그냥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3명이 그래서 중국을 오게 됐던 그때 나이가 거예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 내가 아마 한 15살인가 16살인가 이때였어요. 그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그 철다리가 있어요. 밑에 교도다리, 그 우리는 철다리 위를 걷는데 우리가 건넜던 장소는 도문 주유소가 돼요. 도문 시내에서 들어온 첫 주유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앞을 걷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 앞이 어떻게 되냐면 북한에서는 채소밭이었고 채소 농장이었고 사적지가 있어요. 남양 사적지. 뭐 김일성이 빨치산 할 때 넘어갔던 그 위를 지금 우리가 걷는 거예요. 이거 잡히면 아주 헤엄을 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배운 헤엄은 못 쳐도 개발은 또 쳐요. 물쭉이 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은 건넜는데
건너고 보니까 이 한 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봤더니 한 놈이 저거 떠내려가서 막 지금 소리치면 안 되는데 뭐 그래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짬바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지금 사실은 머리카락 북한에서는 인민학교 때 머리카락을 다 잘라요. 그 빰빰도가리 깎았는데 거기다 이제 이거 잡아지고 나왔죠. 그래서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좀 오게 됐어요. 우리는 걔 집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장이 뭔지 몰랐어요. 나는 막 우리를 톡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저 마주친 거예요. 지금 굳었죠. 우리도. 아이 근데 한 사람이 딱 보더니 아이 니꼴라이 하더라. 근데 그 꼴라이 소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손짓 보면 오라는 소리야. 그래 갔어요. 딱 가면 아마 니 어디서 왔냐 물어본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말은 머리 기어뜨거니가 이 옷차림 보니까 한 사람이 그러더라. 중국말로 님은 빼이초시 하는데 아이 빼이초시 뭐지 내가 알기 뭐요. 근데 한 사람이 있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북한에서 뭐 건너에서 왔어라고 물어봐요. 북한에서 왔어라고 물어 안 봐요. 보통 조선족들이. 건너에서 왔어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쟤네 이렇게 돌아다니면 잡힌다고. 그분들이 우리를 집에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집이 밑에 있는데 딱 집은 별로 초라해 보이는데 아니 먹는 거는 완전 황제처럼 먹는 거예요. 밥에다가 돼지고기 뭐 계란 볶고 막 주는데 아마 한국 기준으로 아마 10인 밥을 3명이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배는 부른데 계속 먹고 싶고. 네. 허기 졌으니까. 그 이제 그래 더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아줌마가 되게 지혜로운 아줌마였어요. 우리 보고 더 먹으면 너희 배탈 만난다. 그런데 뭐 그러면 그건 사업 문제고 그 뭐 사과를 채워주는데 사과 입에 딱 이러는데 북한 사과 맛은 안 나더라고. 포석포석한 사과 맛이 나더라고. 그 다음에 그 땅콩 주는데 채비도 땅콩 다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먹었잖아요. 밤에 어떻게 했어요? 못 자죠. 배에서 아주 그냥 전쟁이 난 거 꼬르륵꼬르륵 해가지고 새벽에 화장실만 한 10번 남아갈 것 같아요. 새벽 아침에 깨어날 때 그냥 눈들이 해가지고 못 자가지고 그 아줌마가 이제 너무 우리 그 상황 아니까 약을 주는데 또 약도 말 잘 들어요. 왜냐하면 약을 못 먹고 살아서 약을 지고 또 금방 또 이게 낫고 그래 밤에 돼서 우리가 나오게 됐어요. 그 집에서. 왜냐면 우리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아줌마 뭐 시장 어디냐고. 왜냐면 우리가 갈 곳은 시장밖에 없어. 그 시장에 갔죠. 찾아가는데 문제는 딱 차들이 오는 거예요. 그 TAXI라 쓴 차들이 L인지 I인지 뭐 들어오는데 중국 택시는 한국 택시는 하고 달리 유턴을 할 때 우리말로 하면 유턴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도문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문 끝에 차들이 유턴을 해야 시내를 들어가는데 번쩍 해요. 도문 택시들이. 우리는 그때 그 차를 뭘로 반하면 경찰차로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를 북한에서 그 민족고운명이라는 그 대하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경찰차들 보면 번쩍 하면 그게 외국 차 그를 흉내냈는데 그때 내가 보기에는 딱 그 경찰차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 오는 차는 다 택시 경찰차로 오인을 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도문 남시장까지가 거리가 20분밖에 안 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왜냐면 어머 숨고 오는 택시는 다 숨는 거예요 지금. 길 지나가다가도 옆으로 숨고. 맞아. 걔는 어찌지도 않는데. 더욱이 제발저래.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또 그 시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뭐 저녁이니까 사람들 없고 그 하룻밤 잤어요. 그 시장 바닥에서 셉니다. 아침 돼서 지금 그러니까 전 집에서 이제 옷을 우리 줬는데 옛날 중국의 친구도 옷을 줬죠. 근데 얼굴이 까마짭짭한 애들이 뭐 가게 어디 가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어디 그 앞에 두만강이라 해가지고 우리 두만강 나갔다 들어왔죠. 들어와서 시장에 딱 들어와서 작업을 하려고 사실은 딱 들어서는 순간에 도문시가 남시장이 지붕 안에 되는 시장이 그 겉에 신발 상사꾼들이 있는데 툭 들어서는 순간에 시장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 우리를. 왜? 딱 보니까 북한애고 까마잡잡한 것들 3명이 또 서 있으니까 눈만 반짝반짝 거리니까 저는 딱 봐도 따로 놀아도 되는데 그 3명이 붙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또 튀는 거지. 뚝 본 거예요. 그러더니 아줌마들이 딱 쳐다보니 오라고 손질해. 그러니까 저 건너에서 왔냐고. 그래 왔다가 하니까 참 그때는 중국 분들이 인심이 좋았어요. 뭐 고기를 파는 아줌마들은 고기를 이렇게 싸서 우리 보고 주고 뭐 생고기 제가 먹을 때도 없는데 사실은 주고 이제 그때는 했다 먹는 문제를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하나 아줌마들은 음식을 좀, 참 그때 그 중국 조선족분들 참 마음에 지금도 생각하면서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그 시장에서 우리는 지금 도둑질하러 들어와가지고 신부를 막 야, 야, 영아, 저거 뭐 좀 가져라. 예! 하고 딱 가서 갖다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삶이, 우리는 내가 도둑질하는 거지, 나는 몸에 내가 베겠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잘 먹어, 잘 입고 하니까 싹 사라져요. 3명 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연길에 갔어요. 어디, 뭐 찾아가고, 나하고 친구 둘이 있었는데, 참 그 도문 남시장에서는 참 일들을 많이 했.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미 몸에 일들이 배긴 또 몸이라 신분도 잘해주고 뭐 자는 거 부지런하고. 그렇죠. 자는 것도 그 매대에 잤어요. 아줌마를 태어나면서 야 근데 형은 그걸 지킨 거네요. 그렇지. 우리 보고 자라고 그 따뜻하게 해가지고 자고 씻고 아침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시골 부부를 만난 거예요. 중국말로 이제 마다바야인데 우리 집 가서 일하자. 돈을 70원을 줄게. 그래 시골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줌마가 나한테다가 뭘 힌트 줬냐면 게장사를 힌트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북한에 그 남양으로 해가지고 게장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또 북한 게가 맛있대가지고 근데 초반에는 한 마리 땅땅 100원이었어요. 근데 알잖아요. 그때 그 민폐 가격대가 중국 돈 1원이에요. 북한 돈 25원이었고 내가 계산사 할 때는 중국 화폐하기 전이었어요. 중국 돈 15,000원 넘게 벌었어요. 그때 중국 한 해가 중국 시골 사람들이 3,000원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쌀로 워낙 싸니까. 그럼 나는 그때 1년도 안 돼서 그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그럼 뭐 거의 북한계를 다 들어온 거예요? 남양에 사는 이제 제 주인집 아줌마가 청진으로 가요. 가서 개를 한 3, 40마리, 한 20마리 정도, 3, 40마리는 아니고 한 20마리 정도 쳐가지고 오는데 그거 치고 오죠. 오면 이제 내가 이제 데리고 작업을 하는데 술을 개다 먹이면은 개들이 막 어떤 개는 막 토하고 해요. 그들 먹여야 돼. 예를 들면 잠을 재워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했는데 중국에 가져오면 중국에서 개를 보조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한테는. 왜냐면 워낙 많이 가져오니까 내가. 야, 참 그때는 그 어떻게 돈을 벌어냐면 내가 알려줄게요. 개는 중국 가져오고 건너갈 땐 빈손으로 안 가요. 뭐 사가지고 그 자파 메고 가다가 아니면은 쌀 가지고 쌀은 원래 무거워가지고 무슨 거 가끔 메고 또 중국 건너가요. 그 주인집에 주면 그 주인집은 그걸 파는 거예요. 그 주인집 아줌마가 개를 가져오고 남편은 그 남양시장 가서 자파장 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뭐 청바지는 안 되니까 미국 방금 안 해고 그 집도 내 때문에 엄청 내가 개성사람이 엮여져가지고 완전 그 순간에 완전 그 입학 몽집으로 완전 발전하게 됐고 왜냐면 내가 돈을 갖다 줬으니까. 또 그 공업품도 갖다 그럼요. 아유 그때 북한에서 공업품 어마어마한 돈이었죠.